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 지역도 역시 그 피해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피해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죠. 특히 강원 지역, 원주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오늘 새벽에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강원도에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했죠. 특히 이제 원주천 둔치에 주차를 해놓으신 분들, 이 원주천이 침수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안전한 곳으로 차량들 대피하셔야겠고요. 또 산사태 상습 침수 지역들, 위험 지역 좀 대피를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산사태 취약 지역의 주민들과 방문객들 좀 산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되겠고요. 아무튼 현재 원주 지역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가운데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40여 년 만에 이전이 추진되면서 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던 그 이전 사업 계획 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면서요.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원단체 등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비판도 하고 있는데요. 좀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내용과 함께 또 돈의 이슈도 취재기장이라서 살펴보도록 하죠. 8월 9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9월 1일자로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개방형 직위인 기획조정관과 감사관 등을 제외하고 국과장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교육청 내부에서 노골적인 물갈이란 반론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선 교육국장을 비롯해서 22명의 간부가 대거 교체됐습니다. 이 정부가 철도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2년가량 앞당겨서 수립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한 가운데 이 춘천 원주 고속철도와 GTX B 춘천 연장이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2026년에 발표 예정이었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2024년으로 당기는 안을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고 2024년에 철도망 계획 수립을 위해선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시도에서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별 건의 노선을 우선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횡성공항의 먹을거리 단지 일대 활성화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횡성군은 공항 주변인 횡성읍 곡교리 일원에 도비와 군비 등 25억 4천여만을 들여서 2023년 말 목표로 관련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먼저 주차 공원은 2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주차장과 공원을 2023년 6월까지 만들게 되고 또 보행 친화 공간 조성 사업은 이 보행과 교통 환경을 개선하면서 내년 말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40여 년 만에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신축 마지막 좀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도교육청이 현창사 활용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좀 교원단체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안상태 대변인 연결해서 좀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대변인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원주교육지원청 지금 현재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원주 여자중학교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네. 이전 논의는 계속해서 필요성은 제기가 돼 왔었는데, 네. 그 이전에 그 이유가 좀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어떤 겁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여 년간 이전이 논의됐습니다. 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그 주차장을 비롯한 그 공간이 협소하고요. 네. 40여 년이 됐기 때문에 건물 곳곳에도 이제 노후가 됐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어서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 원주교육지원청은 제가 그 인근에도 거주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심지입니다. 네, 앞으로는 뭐 체육관이라든가 문화예술관 같은 문화시설이 있고요. 뒤쪽으로는 구도심과도 가까운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고 인근의 거주 인구도 굉장히 많은 중심지인데 네. 이곳에 원래 도교육청 계획은 단설 유치원을 새로 설립하고 네. 기존의 원주교육지원청은 지금은 이제 이전된 구 학성초등학교 부지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요. 이 원주교육지원청을 폐교된 학성초등학교 자리로 옮기고 네. 그리고 현재 교육지원청 자리는 단설 유치원을 만들겠다. 이게 네, 큰 그림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잡혀져 있는 거였죠. 네네. 네. 그런 당초 계획대로라면 언제부터 좀 이전 사업이 지금 시작되는 거였습니까? 네, 이전 사업이 그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요. 네. 네, 이렇게 학교를 신설하는 거나 이전하는 것, 이런 뭐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은 이제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예. 교육부에다가 우리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교부해달라 이런 신청서를 내서 승인을 받아야지 사실상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부터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누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하지만 이미 그 아까 말씀하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이제 제출했었고요. 네네네. 이것이 통과되면 바로 이제 계획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네네네. 이미 그 제출했었는데 반려되었던 거였습니까? 네, 한 번 반려됐었는데, 예. 뭐 그 계획은 이제 도교육청이 이제 369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요. 369억 원이요. 예. 예. 연면적 6,0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학성초교 부지에 이전하려고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으나 네. 기존의 이제 도교육청의 중장기 교육 재정 계획에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올라온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한번 반려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고 이제 올해 10월에 4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다시 내려고 했는데 기존 계획을 다시 재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상 좀 무기한 연기 내지 보류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갑작스럽게 중앙투자심사에 올렸다. 그래서 반려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게 좀 오랜 기간 좀 숙이된 논의가 아니었습니까? 네, 기존 계획에는 이제 구 원주교육지원청 부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설립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었는데 네. 새로 당선된 신경호 교육감이 이 자리에 이제 단설 유치원이 아니라 태권도 교육장과 훈련장을 설치하는 걸 검토해라. 네, 이렇게 지시를 내리니까 기존 계획을 다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4차 중투에는 아예 제출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태권도 훈련장. 좀 약간 이 부분 좀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태권도 교육장을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좀 입장을 표명한 거였습니까? 네, 공약사항에 이미 태권도 훈련장을 세우겠다라는 공약이 있었고요. 네. 그 위치를 갖다가 지금의 그 원주교육지원청 부지로 정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좀 이렇게 순서가 좀 헝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정규직 강원지부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교육청 차원에서는요. 태권도 훈련장 설립 여부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다른 사업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규직 강원지부에서 강한 비판을 내고 이렇게 지역사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소하다,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니까 한 발 물러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교육감의 관장 사무는 지역의 유초, 중고 교육을 관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태권도 훈련장과 교육장을 설립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교육감이 관심을 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의 요주이고 거주 인구가 많다면은
유아들이 취업할 유치원을 만드는 기존 계획이 네. 교육적이고 타당한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좀 예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이제 와서 재검토를 하게 되고요. 또 네. 사업의 어떤 내용이 확정되기 위해서 또 상당한 또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네. 이 굉장히 좀 많이 그 기간이 늦춰지겠네요. 네, 그래서 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지금 어제도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부족한 유아 교육의 인프라를 채우고 공교육의 연령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네. 물론 그 방법이나 절차상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난맥상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사퇴를 한 건데, 그만큼 이 유아 교육이라든가 돌봄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그 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설 유치원을 세운다는 계획이 왜 문제가 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더군다나 그 자리에 특정 종목인 태권도 훈련장을 세운다는 계획이 교원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황당합니다. 네. 태권도와 관련된 체육단체의 입김이 작용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공립 유치원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사립유치원의 어떤 로비가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의심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는 일이고요. 예. 네, 여러 가지로 의아한 점이 많기 때문에 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혹까지는 제가 이제 다루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네. 다만 정책이라는 것이 이 한정된 예산과 또 한정된 그 여러 가지 가용 자원으로 정말 최대의 그 효율성을 낼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고 또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그 유아 교육의 어떤 그 확대 필요성은 다들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네. 과연 이 단설 유치원 설립과 또 태권도 훈련장 설립과 좀 이 부분은 좀 비교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현재 그 원주 지역 같은 경우 단설 유치원의 확대 필요성 뭐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 좀 그래서 통계치가 있는지요? 예, 통계치는 아직 없고요. 네. 뭐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정책이라고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론이 없었기 때문에 뭐 여론 수렴이라든가 뭐 그런 절차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네. 만약에 정말 태권도 훈련장이라든가 이걸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한다면은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뭐 공청회라든가 이러한 절차가 반드시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중앙투자심사만 통과하면은 바로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는데, 아무튼 뭐 네. 이제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가능하고요. 예. 이 부분, 이 교원단체 차원에서는 좀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좀 접근하실 예정이신지요? 예. 아까 그 도교육청이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단설 유치원 설립의 타당성은 이미 여러 사람들이 수기를 거쳐서 마련한 안이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유지를 해서 뭐 한 번이라도 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리고 또 여러 지역사회 여론을 중앙정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원주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치원이 이전하려고 하는 원주교육지원청이 이전하려고 하는 학성동 부지는 그 옆에 이제 그 옛날 이군지사 원주역 자리 아닙니까? 이군지사. 예, 그 인근에 뭐 공원도 만들고 시민들의 휴식처로도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원주교육지원청이 들어선다면은 그 가까이에 있는 학성 유치원과 연계해서 유아교육 체험시설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얼마든지 교육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공간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교육감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무한정 보유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속적인 그 반대 운동을 예.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요즘 굉장히 좀 많은 그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좀 아파트가 네네. 너무 이제 많이 분양한다고 하면서 비판도 네네.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네. 또 교육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 인프라 네. 같은 경우도 이곳에 거주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또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그 의견 수렴 과정은 이 교육 인프라는 뭐 절차가 뭐 다르게 없는 건가요? 뭐 지금 다른 또 문제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갑론을박이 이어지면 여론 수렴이 필요하겠지만은 네. 기존에 이게 이제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은 단설 유치원 설립의 필요성에 누구나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았던 거죠. 예,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단설 유치원 대신 네. 태권도 훈련장을 짓겠다는 그 공약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네. 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태권도 훈련장 자체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네. 교육청의 공식 입장인데 제가 따로 좀 교육청 관련해서 좀 인터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부분 계속해서 네.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네네.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안상태 대변인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지난달 말부터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졌는데 이게 좀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네, 지난 7월 28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지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가 인정하는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기존 플라스틱 형태의 운전면허증은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기도 하고요. 또 분실했을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 위조와 변조 그리고 도용의 위험이 존재했고 또 온라인상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사업으로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시작되고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디서 발급 받으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발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올해 1월부터 서울과 대전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8만여 명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검증했는데요. 원주의 경우 어제 기준으로 1,100건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이 진행됐습니다. 원주 운전면허 시험장 이현미 민원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모바일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발행하는 최초의 디지털 신분증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에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실물 면허증으로 신분증 대용으로 썼던 공공기관이나 은행이나 편의점 이런 곳에서 사용하던 거를 모바일로 이제 이용을 함으로 해서 실물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편의성이 제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법적인 효력이 기존의 면허증과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좀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네, 실제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통신사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13개 은행과 또 일부 공공기관 민원 업무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연말까지는 1금융권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또 상황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다른데요. 이 편의점에서는 성인 여부를, 또 렌터카 업체에서는 운전면허 자격 정보만을 보여주면 됩니다. 기존 운전면허증을 보여줄 때는 정보를 선택할 수 없이 모든 정보를 노출해야 해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었는데요.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필요 정보 외에는 가리고 원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여주면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앱을 열면 중요 정보가 모자이크처럼 가려져 있는데요. 이 휴대폰
휴대폰을 2번 흔들면 모자이크가 사라지고 정보가 공개됩니다. 네, 재밌네요. 이 발급 형식이 두 가지라고요? 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IC 카드 형식과 QR코드 방식 두 가지 형태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IC 카드 형식은 사진과 이름, 주요 정보가 담긴 형식이고요. QR 형식은 말 그대로 QR코드 하나에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달라서 새로 발급받는 13,000원의 비용이 들고요. 면허증을 한번 발급받으면 분실하거나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모바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R코드의 경우 1,000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분실로 인해서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에 매번 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현미 민원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 최초의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정보주간에 디지털 신분증이라는 그 일환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그거의 첫 서막이라고 저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저희가 6개월 동안에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지난 7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국 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성 확보를 위해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이 네, 굉장히 좀 편리성이 더해졌지만은 또 이제 어르신들은 좀 많이 두려워하실 것도 같습니다. 지금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 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네, 일단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어렵지 않게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진행이 가능한데요. 다만 필요한 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장에 방문하기 전에 앱을 미리 설치해서 온다면 발급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사진이 필요한데요. 이 사진에는 정해진 해상도와 안면인식 점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정이 많이 된 사진을 가지고 오면 점검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용 사진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보정이 된 사진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되돌아가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죠.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도내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찬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KTX 강릉선에 무정차 열차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원주시 의원들이 어제 반발하고 있군요. 네, KTX 강릉선 무정차 열차 도입으로 서울 청량리에서 동해 구간을 오가는 중앙선 무궁화호 열차가 일부 운행을 중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1명은 8일 공동명의 성명서를 통해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에서 강릉 주말 노선에 고작 20분여 편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 최대 도시인 원주와 이용객의 30%에 달하는 행성, 평창과 경기, 양평 등 중간역 이용객을 소외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 운행이 중단된 중앙선 무궁화호 열차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에 20여 곳을 지나는 벽지 노선을 운행하는 열차라며 결국 관광객 편의를 이유로 애꿎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이는 공공수호 훼손뿐 아니라 경제성 손익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졸속 결정이라며 유력 정치인의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철도 사유화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KTX 강릉선 무정차 열차 도입에 따라 노선이 일부 겹치는 중앙선 무궁화호 열차의 운행을 주말 2회 중단했습니다. 네. 원주가 아무튼 무정차역이 됐다는 것은 좀 약간 생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이죠. 이 정부가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해서 반도체 학과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정작 도내 대학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정부가 반도체 인재 육성을 목표로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를 발표했지만 강원도 내 대학들은 아직 방향 설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학과를 개설 운영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큰 데다 강원도와 협의했던 공동교육과정 설치도 진척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 1학기부터 협동과정 형식으로 반도체 관련 학위 과정을 개설할 예정인 강릉 원주대는 실험 장비 등 첨단 학과 운영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해지 못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구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현재 반도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부생, 대학원생들조차 서울 수도권 실습 기간을 빌려 학위 과정을 마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와 횡성군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지를 놓고 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주시 소초면 장영리 장항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의견의 폭을 좁혀오던 원주시와 횡성군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은 지난 3일 서울역 공안철도 회의실에서 제4차 원주 횡성 물기반 동방성장 협의회를 열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는 횡성군과 현행 고수 입장에 원주시가 서로 다른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앞서 장영 취수장이 들어선 후 상류인 원주 북부권과 횡성군 일부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장영리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지역 반경 10km 이내 지역은 수질 보호를 위해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실정입니다. 횡성은 묵계리 군부대 이전 지역을 지역 개발의 원동력을 삼으려 하는 횡성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최대 현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반면 원주시는 물 부족에 대한 우려로 쉽사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양측의 입장 딱 어떻게 정리가 가능할까요? 원주시는 도시 발전에 따른 인구 증가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형성된 광역 상수도만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가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횡성댐도 제한적으로 물 공급에 나설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해야 하기에 안정적인 수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횡성군은 오늘 2040년 인구 증가 추계를 감안할 때 하루 평균 19만 8천 톤 정도 용수가 필요한 만큼 횡성댐 공급량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원주 횡성 안정적 물 공급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결과 발표 전까지 한두 차례 회의가 더 열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후보자들의 입장차가 굉장히 뚜렷했었거든요. 좀 예견되었던 그랬던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창 기자였고요. 자, 8월 9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